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미축 때문에 왔거든요. 미축. 잠깐만요. 마이크를 좀 더 높여드리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미축을 갈까 말까. 근데 가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일단은 뭐 가볍게 한번 가봅시다. 가볍게. 내일 오전 경기긴 한데 오전에 못할 것 같아서 이제 미리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 보면은 아마 국대 차출이나 이런 걸로 선수들이 좀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하고 하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저도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 축구는 무리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가볍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가볍게. 그러면 신시내티 경기, 이게 3시 반 경기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은 다 내일 오전에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앞전에 2경기 가실 분들은 가시면 될 것 같고, 신시내티하고 애틀랜타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단은 상성은 애틀이 근데 신시내티가 최근 홈에서 안 졌기 때문에 아주 야구세. 신시내티 아주 야구세인데 전체적으로 거의 반반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결장자를 좀 봐야 돼요. 미축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타격이 있거든요. 지금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 2승 2패, 애틀 같은 경우에는 1승 1무 2패로 승점이 2점 차밖에 안 됩니다. 득실은 같고. 근데 일단 보면은 신시내티에 이제 수비 쪽에 햄스트링 부상, 그리고 퇴장, 그리고 공격에 이제 2골 넣고 있는 케빈 덴키 선수가 이제 국대 차출로 빠지거든요. 이러면 퇴장에 부상에 국대 차출까지 타격이 있고, 그러면 애틀랜타는 정상이냐? 애틀랜타는 차출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미구엘 알미론 국대 차출로 빠졌죠. 그리고 미드필더에서도 일단 3명이 빠집니다. 국대 차출로. 그리고 수비 쪽에도 3명이 빠지는데, 사실 비중으로 따지면 수비 한 2명, 미드필더 1명이 좀 비중이 크거든요. 근데 이제 공격의 국대 차출까지 합치면은 결장자는 애틀이 더 많다. 근데 신시내티가 어쨌든 공격에 일단 골에 관여한 선수가 일단 결장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제가 망설였던 거예요. 워낙 결장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 그래도 일단 신시내티는 홈에서 무패입니다. 2승 무패 2번 다 이겼고, 애틀은 현재 3경기째 승리가 없어서 사실 결장자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신시내티가 조금 우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시내티 승부 쪽으로 봐야 된다. 근데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경기이기도 하고 굳이 갈 생각은 없습니다. 신시내티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배당이 빠져서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미네소타하고 LA 갤럭시. 자, 미네소타의 경우 지금 보면은 LA 갤럭시가 아직 1승이 없거든요. 1무 3패. 예. 이게 동부 서부로 나눠지는데, 잠시만요. 일단은 얘네가 이 웨스턴 쪽이거든요. 웨스턴에서 꼴찌입니다. 서부에서 꼴찌. 같은 서부긴 한데 일단 출발이 너무 안 좋고, 미네소타도 국대 차출이 미드필더 2명, 공격에 1명, 수비에도 있고 주전기포도 차출이다 보니까
차출로 출혈이 좀 큽니다. LA 갤럭시에 비해. 왜냐면 LA 갤럭시는 수비 1명, 공격 1명인데 비중이 좀 낮아요. 그래서 결장 부분은 LA 갤럭시가 좀 더 좋다. 근데 요새 미네소타가 3경기 무패 중이고 뭐 흐름 자체가 좋은데 LA 갤럭시도 이제 컵 대회 중간에 껴있다 보니까 이게 좀 일정 부분이 좀 빡세요. 미네소타보다는. 근데 그래도 이 미네소타의 결장자가 그래도 주전 키퍼부터 수비 미드필더 공격에 또 공격 캐나다 이 선수는 또 공격 포인트 또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갤럭시 쪽으로 봅니다. 저는 요것도 일단은 갤럭시 프렌 보고 그래서 이 두 경기는 미리 마감 뵙니다. 오늘. 그리고 나머지 샬럿부터는 내일 아침 마감이라 요거 뭐 두 경기 가실 분들만 가시고 저는 따로 이제 묵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성은 미네소타가 최근 홈에서 LA 갤럭시 상대로 안 지긴 해요. 잘. 전체적으로는 조금 밀리는데 최근에는 2승 1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샬럿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샬럿하고 산호세 세너스 가도록 할게요. 자, 샬럿 같은 경우 지금 동부에서 순위가 나름 나쁘지 않는데 뭐 세너스나 샬럿이나 비슷합니다. 지금 비슷하고 일단 샬럿도 국대 차출이 3명 수비 1명 공격에 2명 그리고 세너스는 청대 차출 근데 비중이 워낙 낮고 마르티네즈의 국대 차출만 있습니다. 그래서 세너스가 살짝 좋다. 그 차출 그 결장 부분은. 근데 이제 샬럿이 어쨌든 최근 홈에서 무실점으로 연승 중이고 물론 경기가 많진 않지만 패배도 적고 그리고 세너스 같은 경우는 최근 홈에서 연패를 당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사실 배당 보고 접근해야 됩니다. 무조건 뭐 결장자가 조금 샬럿 쪽에 좀 있다고 해서 공격전이 아예 다 빠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세너스도 어쨌든 차출이 뭐 이 샬럿에 비해 적긴 하지만 있다는 점까지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완전 역배까지 보긴 어렵다. 저는 샬럿이 그래도 홈이기 때문에 세너스도 연패는 끊고 무 정도 봅니다. 무 정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콜럼버스하고 뉴욕시티인데 일단 콜럼버스 같은 경우 홈에서 뉴욕 상대로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여기도 결장자를 좀 봐야겠죠. 콜럼버스는 아직 무패긴 해요. 근데 뉴욕 시티랑 승점 1점 차이고 일단 여기 차출이 좀 많습니다. 국대 차출이 일단 주전키퍼 그리고 미드필더 공격에 1명씩 있고 수비 퇴장 그리고 뭐 부상까지 합치면 꽤 많은 선수들이 결장이고 그에 반면에 일단 뉴욕시티는 차출이 딱 1명인데 비중이 워낙 커요. 마르티네즈 팀 내 골이 가장 많거든요. 3골. 그래서 뭐 차출은 콜럼버스가 많긴 하지만 뉴욕시티도 임팩트로 볼 때는 결코 좋다고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원정이기 때문에 최근 뭐 홈에서는 연승 중인데 원정에서 인터 마이애미하고 비기긴 했지만 여전히 1승이 없고 콜럼버스는 지난번 뭐 샌디에고 원정에서 퇴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홈에서 무패고 컵대회 빼면 뭐 전체적으로 무패이기 때문에 이것도 뉴욕 시티가 최근에 그 보였던 그 원정에서의 성적을 보면은 로스앤젤레스한테도 한 골밖에 안 줬어가지고 지금 로스앤젤레스가 순위를 한번 볼게요. 근데 2승 2패라서
이것도 무승부 가능성을 좀 높게 보겠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콜럼버스에 빠지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완전 역배까지 보긴 어렵고 홈이라 이렇게 볼게요. 거의 고배당 위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고 자 뉴욕 레드하고 이제 토론토죠. 토론토.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일단 순위 자체는 뉴욕이 조금 괜찮습니다. 실점이 또 토론토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1승이 없거든요. 토론토가. 그리고 뉴욕 레드불스는 일단 뭐 공격의 국대 차출, 수비, 뭐 주전키퍼. 일단 주전키퍼들이 빠지는 경우가 많네요. 팀마다. 나머지는 좀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 그리고 토론토 같은 경우도 일단 미드필더에서 2명 빠지고 공격에서도 부상과 이제 국대 차출이 빠지는데 공격에 빠지는 비중은 좀 적습니다. 미드필더가 조금 비중이 높지. 그래서 이것도 거의 반반이라 보여집니다. 근데 뉴욕 쪽이 조금 아쉬운 게 주전키퍼의 이제 전체적인 선수의 부상까지 합치면은 뉴욕이 좀 손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성은 뉴욕이 토론토 상대로 압도하거든요. 근데 뭔가 이제 A매치 기간이기도 하고 배당 대비 메리트 없습니다. 물론 토론토가 최근에 성적을 보면 갈 수 없긴 해요. 지금 3연패 중이고 실점도 많고 그 반면에 뉴욕은 그래도 한 번밖에 안 졌으니까 뭐 상성도 있고 근데 뭐 결장자나 이런 거 했을 때는 사실 요거는 배당 대비 패스를 할게요. 뉴욕이 뭐 차출이 많이 없으면 승을 가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올랜도하고 DC인데 일단 올랜도가 거의 정경기 오버예요. 정경기 득점도 있지만 실점도 많고 그리고 DC도 보면은 승점은 별 차이 없거든요. 근데 DC가 아직 무패입니다. 무패. 무가 많아서 1승 3무. 올랜도는 득점이 많은데 실점이 많고 여기도 주전키퍼가 국대 차출로 빠지네요. 수비 한 명과 그거에 비해서 공격은 뭐 루이스 무리엘도 차출이 아니고 그나마 공격진이 좀 괜찮습니다. 올랜도. DC는 수비 미드필더 얘네도 공격 벤테케가 남아있기 때문에 둘 다 해볼만하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DC도 어쨌든 무패 중이고 득점이 좀 있는 대신에 실점도 좀 있었고 올랜도도 그런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이거는 일단 오버가 1순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홈팀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면 물론 필라델피아한테 4실점 하기도 했지만 최근에 어쨌든 득점력이 좀 꾸준하고 DC가 원정을 한 경기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게 데이터가 부족하다 해서 그래도 홈팀 사이드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1순위는 오버 그 다음에 승무 쪽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딱 필라델피아까지만 공개를 할게요. 자, 필라델피아하고 세인트루이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세인트루이스 무패죠. 2승 2무 서부에서 필라델피아는 동부에서 3승 1패 승점은 필라델피아가 더 높은데 세인트루이스가 무패에 무실점 중입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그 타격이 좀 큰 게 일단 주전키퍼 국대 차출 수비의 청대 차출 비중이 높고 미드필더도 국대 차출이 2명이 있는데 1명이 거의 풀타임으로 뛰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격에 2명이 차출되는데 국대 차출 이 타이바리브 선수가 6골이거든요. 팀 내 골이 가장 많은데 차출입니다. 그래서 주전키퍼부터 수비 퇴장과 뭐 미드필더 공격까지 타격이 어마무시하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는
차출은 아닌데 주전 키퍼가 손 부상이고 수비의 햄스트링 부상 정도.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지난번 이제 3연승 하다가 처음 졌고 내슈빌한테. 근데 그때 퇴장도 있었고 빠지는 선수도 많고. 그리고 세인트루이스는 지금 연승 중이고 2승 2무 무패 중이라서 이거는 세인트루이스 프렘 봐야 된다. 세인트 역배까지 봅니다. 역배. 그러니까 최소한 질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봅니다. 프렌이 가장 좋아 보여요. 가장. 필라델피아가 이제 빠지는 선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임팩트가 좀 있어요. 비중들이 꽤 높습니다. 물론 이제 미드필드에 어시나 그 골에 관여한 선수들이 남아있긴 한데 공격에서 좀 빠지다 보니까 최소 질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쭉 가도록 할게요. 스포팅하고 로스앤젤레스. 이게 8시 반 경기가 잠깐만요. 딱 끝났네. 저는 따로따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하나, 둘. 자, 스포팅. 로스앤젤레스한테 홈에서 3연패 중이고 상성은 좀 밀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아직 1승이 없습니다. 1무 3패. 로스앤젤레스는 2승 2패로 승점 차이가 5점이나 나고 여러모로 안 좋은데 일단 차출이 많이 없다. 그나마 다행이다. 수비 1명 정도. 그리고 로스앤젤레스는 공격에 2명이 차출이 있습니다. 데니스 부안과 그리고 나머지 1명 더 해서, 그리고 수비랑 공격에 부상도 있고 지루가 여기 있네. 로스앤젤레스 부상 중입니다. 부상. 수비에 그 브라질 선수 1명도 부상이고 해서 스포팅 캔자스가 얘네도 부상 의심이랑 부상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홈이라 좀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1승이 없는데 득점은 최근에 좀 꾸준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오버입니다. 오버. 로스앤젤레스도 지금 최근 컵대회 포함 3연패 중이라 리그 초반에는 연승을 좀 달렸거든요. 근데 최근에 실점도 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스포팅 프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승패는 잘 모르겠어요. 스포팅도 아직 1승이 없고 로스앤젤레스도 4연패까지 하기에는 뭐 차출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그 로스앤젤레스의 득점력 4득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4득점 중에 지금 득점이 있는 선수 1명이 차출이 됐기 때문에 한 골이긴 하지만 스포팅도 공격에는 이제 결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은 스포팅 프렌 보는 게 맞다. 승무 사이드 봐요. 스포팅 승무. 자, 그 다음 내슈빌하고 몬트리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슈빌 같은 경우 지금 몬트리올 상대로 홈에서 3연승 중 일단 홈에서 진 적은 없어요. 3승 2무. 근데 결장자를 좀 봐야겠죠. 내슈빌이 아직 그 몬트리올이 아직 CF 몽레알 얘네가 아직 1승이 없거든요. 1무 3패. 아까 어디냐 그 1무 3패가 아까 어디 있죠? 스포팅 캔자스. 걔네하고 같습니다. 승점이. 그리고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차출이 있긴 한데 수비가 비중이 높고 국대 차출. 뭐 미드필더도 있긴 합니다. 청대 차출. 근데 공격의 차출은 별로 큰 비중이 없어요. 그리고 CF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수비만 차출이 있습니다. 근데 자잘자잘한 부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근데 차출이 확실히 3명이 빠지는 내슈빌보다는 몽레알이 그나마 좀 낫다. 근데 배당은 내슈빌 쪽으로 떨어지죠. 왜냐면 최근 내슈빌이 연승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몽레알, CF 몬트리올이 원정에서 지금 3경기 무득점 중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결장자가 조금 덜 빠지더라도 내슈빌도 공격에서 빠지는 선수는 크게 타격이 없기 때문에 득점력에 일단 부재, CF 몽레알을 갈 수가 없다. 저는 내슈빌 쪽으로 봅니다. 근데 마엔까지 가긴 좀 어렵고 내슈빌 승 쪽으로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4경기 중에 3경기가 2경기 한 골차, 1경기 무였기 때문에 승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콜로라도하고 포틀랜드 가도록 할게요. 일부러 목소리를 조금 낮춰서 합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해서. 그래서 어떻게 크게 들릴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좀 크신 분들은 소리를 줄이고 적으신 분들은 좀 높이면 되겠습니다. 자, 콜로라도 포틀랜드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상성은 콜로라도가 살짝 우세인데 뭐 전체적으로도 우위에 있고, 근데 여기도 결장자가 중요합니다. 일단 성적은 콜로라도가 무패예요. 2승 2무. 그래서 포틀랜드보다 득실이 다 좋고, 한데 여기도 주전키퍼 차출, 그리고 미드필더 1명 차출인데 의외로 차출이 몇 명 없고 비중이 주전키퍼 빼면은 별로 없다. 왜냐? 공격 쪽에 이제 차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부상도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포틀랜드는 주전키퍼는 아닌데 이제 키퍼 쪽에 차출, 미드필더 아라우 캐나다 선수 같은데 뭐 한 경기도 아직 안 뛴 것 같아요. 그리고 공격에 1명, 여기도 비중이 좀 낮긴 하네요. 막 주전 선수들급이 가는 건 아니라서. 근데 어쨌든 콜로라도가 무패 중이고 3경기 연속 무패 중이거든요. 컵대회 제외하고. 그리고 득점도 꾸준하고. 그래서 포틀랜드도 쉽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4경기 중에 1경기만 빼고 다 득점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 LA 갤럭시하고도 비겼고. 근데 뭐 LA 갤럭시 아시겠지만 지금 1무 3패입니다. 성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경기도 콜로라도 사이드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배당이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1.71 때 상당히 좋았는데 1.57로 떨어졌기 때문에 메리트가 좀 떨어졌다. 왜냐? 둘 다 이제 역량이 크게 없습니다. 차출이. 오히려 콜로라도 쪽이 주전키퍼가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공격에 그래도 결장이 없어서 그래도 포틀보다는 콜로라도 승무로 봐야죠. 이건 최소한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상성도 있고. 다만 FC 댈러스한테 3대3으로 비겼습니다. 홈경기.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아직 한 경기밖에 안 했어요. 콜로라도가 홈에서. 그리고 포틀랜드도 원정에서는 한 경기 0대2로 졌기 때문에 사실 둘 다 데이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4월부터 해야 되는데 워낙 그 월드컵 예선이나 이런 것도 생각보다 경기가 많지 않아요. 막 며칠에 나눠서 하기 때문에 주말 치고는 경기가 적어서 위축을 뭐 좀 빠지는 선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내일 J리그도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콜로라도 승무 사이드로 보면 될 것 같다. 일단 저는 콜로라도 승은 체크를 하는데 공격 쪽에 보면은 확실히 포틀랜드보다는 콜로라도 승을 좀 더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6대4 정도. 그 다음 레알 솔트레이크하고 FC 댈러스. 뭔가 그래도 오랜만에 미축을 하니까 좀 친근감이 좀 드네요. J리그2 뭐 그런 것보다는 훨씬 뭔가 친근한 느낌이 듭니다. 자, 솔트레이크하고 댈러스는 상성이 반반입니다. 반반. 뭐 어느 쪽이 우세라고 하긴 어렵고, 그리고 성적도 보면은 큰 차이는 없어요. 득실도 그렇고. 다만 일단은 댈러스가 원정 무패라는 점, 원정 성적이 더 좋다. 그리고 결장 부분이 공격에 1명, 미드필더 1명, 그래서 2명이 빠집니다. 솔트레이크.
그거 두 명밖에 없어요. 근데 어시랑 골을 이제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격이 있고, FC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키퍼. 그러니까 미축의 지금 특징이 오늘 분석해 보니까 웬만하면 주전키퍼가 다 빠지네요. 좀 많이 빠집니다. 팀마다. 그리고 개인 사유로 빠지는 공격 선수도 있어서 거의 반반 같아요. 요거 솔트레이크하고 FC 댈러스는. 근데 솔트레이크가 어쨌든 지난번 원정에서는 이겼지만 홈에서 졌고, 댈러스는 원정 무패라는 점. 근데 중요한 게 원정 2경기 무패를 했지만 최근 홈에서 2경기 연속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연패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경기까지 지면 3연패이기 때문에 3연패까지 할 것 같진 않고, 뭔가 이 경기도 제 느낌엔 그냥 비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둘 다 뭐 차출이 없는 건 아닌데 득점이나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저는 댈러스가 조금 더 우세하다 보거든요. 왜냐면 그 솔트레이크 쪽에 뭐 차출된 선수들이 어시도 있고 골에 관여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댈러스는 주전키퍼 빼고, 물론 이제 공격에 한 명도 있긴 해요. 개인 사유. 이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는 주 공격수가 이제 페타르무사 2골에 이어시, 그리고 뭐 아르헨티나 선수도 있고, 그래서 공격적으로 보면은 FC 댈러스가 조금 더 골을 넣을 확률이 있다고 보여져서 아직 오버를 갈지 무승부를 갈지 고민이 됩니다. 요거는 댈러스가 원정 무패를 이어갈 것 같아요. 연패도 끊으면서. 근데 솔트레이크도 오늘 지면 홈 연패라 오버는 배당이 너무 적고, 무로 갑시다. 무로. 무승부로. FC 댈러스 프렌 보기에는 그래도 솔트레이크 홈인데 뭔가 조금 빡세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무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무. 자, 추천 한 번씩. 자, 추천 절차에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제 2경기 남았죠. 금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애틀하고 휴스턴 가도록 할게요. 일단 시애틀 같은 경우 휴스턴 상대로 홈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13승 5무. 최근 마지막 경기 비기긴 했는데 압도합니다. 상성은. 그리고 최근의 성적도 휴스턴보다 조금 더 괜찮아요. 득실도 그렇고. 뭐 둘이 승점은 딱 한 경기 차인데 득실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공격이 일단 3골 넣고 있는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이고, 그리고 국대 차출로 미드필더랑 수비 한 명씩 빠집니다. 그리고 수비에 뭐 한 명, 그리고 미드필더에 한 명, 좀 불확실한 상황들이 있어서 결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격에 골을 넣는 선수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리고 휴스턴 같은 경우도 주전키퍼가 부상 중이고 차출은 아니고, 그래서 서브가 뛰고 있고, 국대랑 청대 차출이 미드필더에 한 명씩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공격은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은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시애틀이 득점이 휴스턴보다 2배 이상 많고 득실 상황이 좋고, 그리고 시애틀이 지금 원정 연패 중이라 홈에서는 무패 중이거든요. 그래서 연패도 끊을 겸 홈에서는 무패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도 엘살바도르하고 뭐 친선 경기를 했더라고요. 리그 경기 이후에. 그래서 그런 체력적인 문제까지 생각하면 물론 휴스턴도 아마 원정은 무패일 겁니다. 1무네 1무. 컵대회 포함하면 친선전 빼고 1무기 때문에 그거 갖고 데이터를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애틀이 상성에서도 앞서고 야구세 정도 봅니다. 왜냐면 결장이 시애틀이 좀 더 빡세거든요. 휴스턴에 비해. 근데 휴스턴도 주전키퍼에 뭐 미드필더 라인 쪽 빠지고, 시애틀은 뭐 빠지긴 하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선수들이 골에 관여한 선수들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보겠습니다. 시애틀의 홈의 야구세 정도 볼게요. 야구세 한 6대4? 5.5대4.5? 뭐 그 정도? 자,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밴쿠버하고 시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밴쿠버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4연승을 했었거든요. 홈에서. 근데 예전 전적이고 최근 전적은 1패입니다. 1패. 시카고 상대로. 그리고 지금 순위를 보면 밴쿠버가 4승 무패거든요. 득실도 좋고 시카고도 9득점이긴 하지만 실점이 8실점, 밴쿠버는 2실점. 그래서 밴쿠버가 다 좋죠. 뭐 승패도 그렇고 득실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 시카고가 원정에서 연승 중이긴 합니다. 얘네 다 오버예요. 오버. 득점도 많고 실점도 꾸준해서 다 오버입니다. 근데 뭐 밴쿠버도 마찬가지로 득점이 꾸준해가지고 이거는 원오버는 무조건 오버 봐야 돼요. 이거 밴쿠버 시카고는 오버를 보고 이제 승패 라인, 승패 라인이 중요한 거거든요. 결장자를 좀 봐야 됩니다. 일단 밴쿠버 수비에 부상이 한 명, 2골을 넣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부상이고, 공격에도 부상이 한 명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선수 국대 차출, 그리고 미드필더도 3명이나 빠집니다. 3명. 차출로만 4명 빠지고 부상 2명. 출혈이 좀 있죠. 골에 관여한 선수들이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시카고 같은 경우도 수비의 부상, 뭐 질병 한 2명, 그리고 미드필더 뭐 국대 차출 2명 있는데 1명은 비중이 워낙 낮고, 얘네도 미국 선수 구티에레즈 이제 국대 차출로 얘도 2골을 넣고 있는데 빠집니다. 그래서 뭐 밴쿠버만큼의 그 정도 느낌은 아닌데 시카고도 출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공격에 남아있는 득점을 봤을 때는 시카고에 지금 4득에 1러시 하고 있는 선수 있거든요. 조나단 밤바도 이제 3어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시카고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뭔가 시카고 질 것 같진 않다. 최소 비길 것 같다. 밴쿠버가 4연승 중이긴 하지만 얘네는 이제 컵대회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체력적인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잘 해가고는 있지만 국대 차출로 일단은 미드필더 쪽에 많이 빠지고 공격에도 뭐 부상 포함해서 출혈이 있고 해서 좀 그래도 5연승까지는 힘들다. 뭐 지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이기긴 좀 힘들다 해서 오버랑 프렌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흐름상 오버긴 한데 오버보다는 프렌에 좀 더 가깝긴 해요. 오버 배당도 좀 적고, 그리고 밴쿠버가 어쨌든 2경기 무실점 중이고 아까 4경기 중에 2실점밖에 안 했기 때문에 공격에 득점은 없을지언정 수비 쪽에 결장이 크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프렌으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래는 내일 오전에 하려 했는데 오늘 좀 일찍 했다는 점, 그리고 유튜브는 조금 텀을 둬서 올려드릴게요. 바로 올리기보다는, 그렇다고 내일 오전에 올릴 수는 없고 새벽 경기가 있어서, 그래서 한 조금 텀을 뒀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오전에 킬 수 있으면 키도록 할게요. 일찍 일어나면. 오늘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해서 하고, 내일 낮에 있는 J리그도 하고, 뭐 저녁에는 이제 네이션스까지 해서 이번 주말 좀 마무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